안녕하세요. 오늘도 누워서 문학작품 한 편 살펴봅시다. 전영택님의 화수분, 지금 시작합니다. 초겨울이었죠. 찬바람이 불어요. 외롭고 차가운 밤이죠. 소설 속 화자인 나는 이불 속에 누워 신문에 실린 연재 소설을 보고 있고요. 아내는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밖에서 아주 처량하고 힘없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누군가 추워서 웅크리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일하던 아내가 누가 우나? 하고 혼잣말을 하자 공부하던 아이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짓거리는 거라고 답하죠. 나가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또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요. 그리고 아내에게 누가 울지 않느냐고 묻고 아내는 아범이라고 답하죠. 그때 나는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이고 도대체 왜 우는지 생각하고 아내에게 묻죠. 아내도 몰라요. 같이 궁금해할 뿐이죠. 아범은 행랑에 살아요. 지난 9월에 식솔들을 데리고 들어왔죠. 아내와 딸 둘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입고 있는 옷 한 벌과 냄비 하나, 그리고 작은 애를 업을 포대자루 하나가 재산의 전부예요. 어멈은 작고 뚱뚱한 편이에요. 조용하고 시키는 일은 잘하지만 대답을 얼른 하지는 않고 꿈을 대는 편이라 답답할 때도 있죠. 큰애는 좀 뚱뚱하고 얼굴은 까만 편이고 이마가 좁고 볼은 축 늘어져 있죠. 막대 먹었어요.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욕하고 때려도 소용없고요. 엄마한테 반말은 물론이고 욕짓거리를 해대는 아주 대먹지 못하게 큰 딸이죠. 둘째 딸은 아직 말은 못하지만 빽빽 울어대요. 끌려가는 돼지 소리 같은 크고 흉한 소리를 내며 울죠. 먹을 것이 보이면 죄다 빼앗아다가 다리 사이에 넣고 혼자 먹어요. 그 드센 큰애도 못 당해내고 먹을 걸 빼앗길 정도죠. 겨우겨우 걸을 만큼 컸지만 등에서 내려놓으면 크고 흉하게 우는 탓에 어멈은 늘 작은 애를 등에 업고 지내요. 그 네 가족이 참 심란해요. 누가 봐도 심란하죠. 아범이 지게질을 해서 죽이라도 먹이면서 굶어 죽지는 않지만 정말 죽지 않을 만큼이죠. 아범이 새벽부터 나가서 밤까지 지게질을 하면 가족들은 죽 두 끼를 먹는데요. 대부분은 새벽에 나가기는 하지만 일이 없어서 정오쯤에 돌아와서 자요. 그렇게 아범이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그 가족은 그냥 굶어요. 이렇게 어려운 형편을 보면서 나는 아내에게 저 애들이라도 누굴 좀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범이 흐느껴 운 다음 날이 마침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범이 운 이유를 들을 수 있었죠. 아내가 어멈에게 아범이 운 이유를 물어봐 줬거든요. 어멈의 말이 어멈이 자주 가는 쌀가게의 마누라가 자기한테 잘해준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멈의 형편이 딱하니 큰애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멈은 자기 새끼를 어떻게 남에게 주느냐고, 그리고 너무 못나서 줄만한 애도 아니라고 이렇게 거절의 뜻을 밝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는 아직 젊은 부부인데 벌어먹고 살 궁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계속해서 권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데 모두 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면서요. 그 여자가 재수없는 소리를 함부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한 거고요.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마음으로 걱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권하니 어멈은 아범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답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아범에게 물어봐요. 어멈의 물음에 아범도 답을 주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이래도 막막하고 저래도 아프고 뭐 그랬겠죠. 아범은 어멈이 알아서 하라는 말을 남기고 지게를 지고 나가버려요. 어멈은 고민을 했죠. 제 자식을 남에게 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곧 아이가 또 나와요. 그것 또한 말도 안 되게 막막한 일이죠. 결국 큰애를 데리고 나서죠. 쌀가게에 가니 아이를 데려갈 마누라님이 있어요. 큰애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자기 집에 가서 살자고 해요. 예쁜 옷 입고 만난 법도 먹을 수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해요. 큰애는 좋다고도 싫다고도 안 해요. 그냥 마누라님이 준 먹을 것을 미친 듯 먹고 앉아 있어요. 그런 큰애에게 어멈이 진짜 저 마님 댁에서 살 거냐고, 가서 울지 않겠냐고 묻죠. 큰애는 처음에는 귀찮은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자꾸 묻자 더 귀찮아진 듯 그리 할 테니 걱정 말고 가버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렇게 아이를 놓고 쌀가게를 나온 어멈은 그래도 마음이 찝찝해서 다시 아범에게 물어보려고 아범을 찾아요. 하지만 아범을 찾지 못했죠. 아범이 밤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서야 큰애 소식을 전했고요. 아범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저 울었죠. 차려준 좁쌀로 끓인 저녁도 먹지 않고 그렇게 통곡을 했어요. 이렇게 아범이 어제 통곡한 이유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어멈의 대답을 통해서 아범이 이 지경이 된 사연까지 듣게 됩니다. 어멈은 아범의 집이 원래 부자였다고 하죠. 벼 100석이나 하는 괜찮은 집이었고요. 삼형제가 있었고요. 남부럽지 않았죠. 삼형제의 이름이 기가 막혀요. 장자, 거부, 화수분. 거부는 큰 부자를 말하는 거고요. 장자는 거부라는 뜻도 있어요. 백만장자의 그 장자죠. 그리고 화수분은 안에다가 뭘 넣으면 새끼를 쳐서 그 물건이 끝도 없이 나오는 그런 보물단지예요. 그런데 어멈이 그 집으로 시집간 이후 집이 몰락해요. 큰형 장자가 죽고 소도 도둑맞고 차차 기울더니 결국 거지가 되었다는 거죠. 며칠 후에 아침에 아범이, 그러니까 화수분이 나갈 채비를 해요.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하죠. 형 거부가 다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수분이 가서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화수분이 떠나고 일주일, 열흘, 보름이 지났죠. 어멈은 쌀 한 마리라도 가지고 돌아올 화수분을 애타게 기다리죠. 그러다가 진짜 추운 겨울이 되었어요. 어멈은 받을 곳 주소가 적힌 종이 조각을 나에게 가져와서 편지를 써달라 해요. 어서 오지 않으면 내가 가겠다는 내용으로요. 나는 써줬고요. 또 붙여주기까지 했죠. 그렇게 편지를 붙이고 난 후에 어멈은 애도 딸려 있고 다리도 불편하고 게다가 손가락까지 다쳐서 일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민망히 여깁니다. 그리고 아범 없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었겠죠. 그렇게 혼자 버티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결국 아범이 있는 시골로 떠나기로 작정을 하죠. 그렇게 주인아씨, 그러니까 나의 아내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그냥 평범한 작별 인사예요. 저 출발합니다 하는 그런 평범한 작별 인사. 하지만 평범했으면 좋았겠지만 이 작별 인사가 특별해서 저는 너무 속상하네요. 화수분 가족의 소식을 다시 듣게 된 건 나의 여동생을 통해서였어요. 여동생이 나의 집에 놀러 왔을 때 화수분의 이야기를 해주죠. 화수분은 양평으로 간 후에 형 목까지 일하느라 무리한 탓에 앓았답니다. 그렇게 앓으면서 귀동이, 그러니까 남에게 보낸 큰애의 이름을 부르며 사탕 한 개, 연시 한 개도 못 사준 걸 그렇게 서러워하며 울었답니다. 그렇게 앓다가 어멈이 보낸 편지를 받았죠. 그 편지 내용을 듣자마자 앓던 화수분은 벌떡 일어나서 어멈을 데리러 나섰죠. 집안 사람들이 말려도 소용없었죠. 양평에서 정오가 다 돼서야 떠난 화수분은 해가 질 때쯤엔 100리 정도를 갔죠. 그때 저기 소나무 밑에 희끄무레한 사람 모양이 보여요. 화수분은 그리로 달려가요. 어멈과 작은 딸이었죠.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애를 안고 있었죠. 혼누더기 하나만 쓰고요. 화수분은 달려들어 와락 안아요. 어멈은 눈은 떴지만 말은 못해요. 화수분도 말을 못해요. 그렇게 세 식구가 그렇게 껴안은 채 밤을 보내죠. 다음날 나무 장사가 소를 끌고 나무를 하러 왔다가 그들을 발견합니다. 아범과 어멈은 서로 껴안은 채 얼어 죽어 있었죠. 아이는 부모가 껴안고 있었던 덕분에 살아 있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깨지 않는 부모를 툭툭 치며 깨워봅니다. 나무 장사는 소의 아이만 싣고 떠납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가난한 부부의 삶과 자식에 대한 사랑을 그린 전영택님의 소설. 이 소설은 1925년 조선문단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